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조금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진심을 가득 담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처럼 오랜 세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믿습니다. 자식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도록 일하며 학원비를 마련하고 결혼할 때는 없는 살림을 쪼개 혼수와 예단을 준비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땐 힘들어도 마음 한구석에 희망이 있었죠.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크면 알겠지. 우리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식은 자라고 사회에 나가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제는 저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몰고 심지어 귀여운 손주까지 두었습니다. 자식의 삶은 점점 더 빛나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더 텅 빈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귀해졌습니다. 아니,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건 대개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대출 보증을 부탁할 때뿐입니다. 그런 순간엔 참 잘 연락이 오더군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 한편이 쿡쿡 쑤십니다. 내가 바란 게 이렇게 큰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셨나요? 기대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마음 한구석에서 실망이 고개를 드는 그 느낌 아시죠? 며칠 전 제 생일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런 날이 더 소중해지잖아요. 젊을 때는 몰랐던 시간의 무게가 나이 들며 하나씩 마음에 쌓입니다. 아침부터 휴대폰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혹시 문자라도 오지 않을까? 기대하며요.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고 해가 지고 결국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텅 빈 식탁 위에 반찬 몇 개를 놓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바쁘겠지. 애 키우느라 정신없겠지. 그래, 이해해야지.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듯 서러웠습니다. 생일이라는 그 특별한 날조차 저는 누군가에게 잊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워도 되는 걸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혼자 밥을 먹으며 텅 빈 마음을 애써 달래본 적이요. 더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몇 년 전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며칠 입원하며 치료를 받아야 했고 보호자 서명도 필요했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신호만 가고 받지 않더군요. 겨우 연결된 전화 너머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지금 회사인데요. 그거 엄마가 알아서 하면 안 돼요. 그 순간 목이 탁 막혔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저 잠깐이라도 병원에 와서 손이라도 잡아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괜찮아, 엄마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 텐데요. 하지만 그마저도 사치였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혼자 병원 서류를 정리하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울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억이 떠오릅니다. 명절 때였어요. 명절이면 늘 가족이 모여 시끌벅적했잖아요. 저도 예전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며 설렜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은 달랐어요.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 각자의 일정으로 바빠서인지 연락이 뜸하더군요. 결국 명절 당일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 소리가 허전하게 울렸어요. 문득 예전에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더군요.
자식 키우는 건 바람에 씨앗 뿌리는 거랑 같아. 날아가서 어디서 뿌리 내릴지 부모는 알 수가 없어. 그때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아가고 저는 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요. 친구들과의 대화는 또 다른 상처가 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자식 자랑을 시작했어요. 우리 애는 이번에 해외여행 보내줬어. 유럽 10박 11일. 나는 우리 애랑 제주도 다녀왔지. 같이 카페 가서 사진도 찍고 참 좋았어. 다들 행복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그저 멋쩍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거짓말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애도 잘해. 요즘 바빠서 그렇지 평소엔 진짜 잘 챙겨. 라고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무엇을 바라고 이 모든 시간을 바쳤을까? 사실 바란 게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저는 큰 걸 바란 게 아니에요. 비싼 선물, 화려한 효도 여행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면 됐어요. 엄마, 아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엄마. 그런 말 한마디면 지난 세월의 모든 고단함이 녹아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듣지 못한 걸 수도 있죠. 자식이 보여주는 작은 행동들, 가끔 보내는 짧은 문자, 명절에 잠깐 들른 모습, 그것도 그들 나름의 표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더 큰 걸 기대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처럼 그런 작은 말 한마디를 기다리며 마음 한구석이 아파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한 문장을 보게 됐습니다. 효도는 기대하는 순간 고통이 된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콕 찔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이 언젠가 제 마음을 알아주길, 고마움을 표현해 주길 바랐던 거죠. 그래서 실망했고 그래서 아팠던 겁니다. 그 문장을 읽고 나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나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대하지 않기로.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저는 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쓰기로 했어요. 예전엔 자식에게만 쏟았던 그 에너지를 이제는 저 자신에게 돌리려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보고 싶었던 영화를 혼자 보러 가고 싶었던 여행도 혼자 계획합니다. 처음엔 혼자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외롭고 쓸쓸한 단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더라고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건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지난주엔 동네 카페에 앉아서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나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다시 꺼내봤어요. 젊을 때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자식 키우느라 붓을 놓은 지 오래였죠. 어느 날 용기를 내서 화구를 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캔버스 위에 물감을 칠하며 조금씩 그때의 설렘을 되찾았어요. 완성된 그림은 서툴렀지만 그건 제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잊고 지냈던 취미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늘 해보고 싶었지만 망설였던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그걸 시작할 때입니다. 또 하나, 저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자식 중심으로 살다 보니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졌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고 동네 모임에도 나가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세상에는 저처럼 비슷한 마음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웃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분명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저와 비슷한 마음을 안고 계신가요?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정작 자신은 뒤로 밀어두셨던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좀 더 아껴주세요. 자식보다 먼저 당신을요. 자식은 그들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당신만이 만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사서 꽃병에 꽂아보고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 걸어 수다를 떨어보고 용기를 내서 그 꿈꿔왔던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저는 기대를 내려놓되 마음의 문은 열어두기로 했어요. 자식이 지금은 바빠서 혹은 서툴러서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마음을 전해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삶을 충실히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과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자식과의 관계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본다면 언젠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에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길 응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도 당신과 같은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조금씩 더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가 봅시다. 고맙습니다.